남북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넓혀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 통일 이야기 KBS 통일사용설명서 평양 순회특파원 통일TV 진천규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신 북한의 일상들이 많았어요. 네. 그중에서도 택시 얘기를 해볼까 예, 합니다. 저도 지난 시기 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택시가 아주 일상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상상을 못했거든요. 대중교통이었는데 그냥 택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뭐 거의 필수품이 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예전에는 북한에 이렇게 특히 영업용 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업 중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진 대표께서 택시를 주제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겠다고 해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에 택시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제가 어쨌든 강연 다닐 때도 전국적으로 다닐 때도 가장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택시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제 일상이 됐죠. 그 택시도 보면 이제 북쪽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분들은 아니 저 택시 말이지 무슨 북한의 이 대중교통이냐. 네. 저 외국인이나 이런 소위 당간부 특권층만 타는 걸 가지고 저렇게 선전하고 다닌다 이런 뭐 댓글이나 비난 아주 이런 걸 하는데 전혀 모르고 하는 말씀들이세요. 북쪽의 택시는 말이죠. 오히려 외국인들, 저 같은 사람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저희는 주로 사실 관광객분들이 그렇죠. 많이 타시는데.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탈 것 같죠. 이게 소위 우리식으로 생각한 우리 남쪽의 대한민국식으로 생각한 것이지 북쪽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쪽의 대중교통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지하철, 네. 버스 그리고 이제 궤도 전차, 뭐 무궤도 전차 이렇게 이제 전기로 해서 이제 가는 이 교통 수단이 많. 그리고 택시가 대중교통 중에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분류될 수 있죠. 그러면요 당연히. 대중교통 중에 예. 하나. 그리고 이 외국인, 외지에서 온 사람. 저도 이제 외국인은 아니지만 이제 외지에서 들어간 사람이니까 이 외국인, 외지인들은 북쪽의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예 그냥 막혀 있어요? 그 그럼 택시 탈 방법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예. 네, 네. 이건 좀 뒤집어 보면 북쪽 사람이 서울에 와서 혼자 버스 타고 택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 대표께서는 거기 가시면 어떻게 이동을 하세요? 저는 이제 지정 차량이 나오죠. 취재하러 가셨습니다. 네네. 취재 예. 차량을 저는 이제 렌트카라 그럴까요? 이제 용차를 하지요. 그러면 저 비용 지불을 하고. 예. 네. 그럼 여행객이나 관광객들이 실제로 못 타는데 택시가 그렇게 성업 중이라면 그럼 북한에서 많이 이용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전부 이제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실상을 모르고. 예. 북쪽에. 예. 그러면 그 택시를 네. 진 대표께서는 타보셨으니까 오늘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참관을 했다고 그러죠. 네. 제가 네. 이제 KBS 오려고 네. 이렇게 택시를 타고 온 것이 아니고 한번 타보는 거예요. 북쪽의 택시가 시스템이 어떻고 이제 이 상황이 어떤가 하고 그래서 지하철도 참관입니다. 그러니까 예. 취재 목적으로 취재 따로 목적으로 이용해 한번 보시는군요. 해본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탈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진천규 대표께서 이제 택시를 그렇게 참관 네네. 목적으로 네, 타셔서 한번 타봤죠. 네. 여러 또 영상을 찍어 오셨잖아요. 네네. 저희 그 통일사용설명서 유튜브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일사용설명서 검색을 하시면 진 대표께서 찍어 오신 북한의 택시의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택시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여러 또 북한의 주변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벌써 한 2년 됐네요. 딱 2년 예, 됐으니까 엊그제 같은데. 딱 요맘때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평양의 풍경 모습과 예, 상당히 맞습니다. 흡사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평양의 택시로 이제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평양의 택시를 저희 함께 한번 타보시죠. 네. 자, 해동포 예. 기자입니다. 평양으로 데려갑시다. 그저께 찍었슈. 예. 아이고. 고래항공 찍었는데 요건 다른 택시니까. 예. 한 장만. 예. 요거 봐라. 요건 또 다르네. 전용 택시 운송해서 여기구나. 찍으십시오. 운전은 여러 건 좀 찍읍시다. 우리 서욱 선전하는 분인데. 갑시다. 평양 호텔.
아까는 고려항공 택시 사업소. 예, 여기는 어디 회사예요? 이거는 천룡 택시 운송회사. 천룡? 천룡, 하늘룡. 여기다 찍었죠? 이 찍었지 이제? 예, 예. 거기다 있네. 천룡 사업소에는 택시가 혹시 몇 대쯤 있습니까? 한 400대 야, 맞네. 현 선생님. 현 선생님 혹시 그 뭐 하루에 손님은 몇 분이나 저기 하세요? 봉사를? 대충 뭐 한 4, 50명 아까 하시나? 고려항공도 40명, 50명 됐다. 저희가 택시 안에서 이걸 직접 촬영해 오신 내용이라 사실 음성이 완전히 선명해 들리지는 않는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진 대표께서 방금 타신 저 택시가 소속이 천룡 택시 운송회사. 이름이 엄청나게 멋있어요. 그렇죠 말이면 하늘의 용인데. 네. 예. 그런데 보니까 이 회사가 꽤 큰 회사네요. 택시도 400대나 갖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우리와 같이 또 알고 계시는데 여긴 다 국가기관입니다. 개인 택시, 뭐 회사 택시가 아니고 우리는 네. 이제 주식회사, 뭐 개인 뭐 이렇게 되는데 국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네. 관공서밖에. 근데 북측은 이제 이 정치 체제가 다르니까 모두가 다 국가로 보면 됩니다. 이제 택시 회사가 이제 뭐 고려항공, 뭐 이렇게 천룡, 뭐 KKG,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택시 회사도 여명. 여러 개군요. 네, 한 대여섯 개, 6, 7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것만도. 네. 근데 그것이 다 국가 어느 기관에서 이제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네. 다 모든 여러 택시 회사가 있지만 다 국가기관 소속이. 그렇죠. 어느 기관인지. 예. 이제 고려항공 같은 경우는 어느 군에서 한다고 그러죠. 아마. 또 뭐 천룡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각에 뭐 어디 뭐 교통성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쭉 듣다 보니까 고려항공은 항공인데 택시 회사고 네. KKG라는 네. 회사 이름은 영어 이름이네요. 예, 예. 예. 그 물어보니까 금강그룹이래요. 금강. 또 약자를 KK. 예, 그래서 약어를 쓰는군요. KKG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네. 들으니까 굉장히 신기한 이름들이 많아서 한번 네. 여쭤봤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택시 회사 규모도 이렇게 꽤 되는데 사실 이 한 분이 운행하시면서 태우는 사람 숫자도 좀 꽤 많아요? 4, 50명. 예, 4, 50명인데 와, 우리 택시는 몇 분인지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봐야겠는데 하여간 보통 한 4, 50명 이렇게 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상당히 이 정도 400대인데 4, 50명을 한 택시에 매일 태운다. 그러면 장사가 꽤 잘 된다는, 영업이 꽤 잘 된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들려요. 그 손님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만큼. 예. 네. 저희 사실 또 궁금한 게 사실 우리는 택시 요금이 어떻게 보면 가끔씩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가 있잖아요. 택시 요금 인상할 네, 때나 그렇죠. 이럴 때들. 평양의 택시 요금은 얼만큼일까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이제 거기 써 있어요. 미터기도 있고 예. 킬로미터에 49원. 킬로미터에 49원. 예, 북쪽돈 예. 내화라고 그러죠. 예. 이제 북쪽돈 49원. 이렇게 돼 있죠. 49원이라고 하니까 예. 사실 감이 안 와요. 이게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비싼지. 환율에 대해서도 이제 요 49원은 말이죠. 1달러가 106원, 뭐 105원, 뭐 이제 환율 말 그대로 그날 다 바뀝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통상 이제 100원으로 이제 대략 생각을 하지요. 105원, 106원, 뭐 107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49원이니까 0.5달러 정도. 그러니까 뭐 한 5, 600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뭐 우리가 밥 한 끼랑 만약 비교를 해본다. 이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밥 한 끼가 우리는 뭐 보통 한 7, 8천 원 하지요. 네. 이제 북쪽은 한 2, 3달러? 3, 4달러? 그러면 식사 네. 대비해서는 싼 편이네요. 택시비가. 그렇죠. 또 택시비가. 예. 그렇게 아직 되네요. 그 교통수단 네. 치고는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에. 네.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 중에 하나죠. 네. 어쨌든 뭐,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는 뭐 많이 싸지요. 네. 저희 사실 택시 요금이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뭐 그렇죠. 야간은 더 받고 네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할증이 있죠. 북쪽에도 네. 있죠? 그런 거 있겠죠? 야간에는 거의 배더라고요. 아, 그래요? 킬로미터에.
얼마 그럼 98원. 네, 98원이더라고요. 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표시가. 예. 제가 이 영상을 잠깐 봤는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주문 호출비라는 게 있었어요. 예, 아마 전화로 네. 호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택시의 콜택시죠. 콜택시 개념이군요. 개념이죠. 주문 호출. 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북쪽 사람들도. 야, 그 시스템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네, 우리도 네. 뭐 요즘에 택시 시스템도 다양해지고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는 우리 북한 주민들만 이용할 수가 네. 있는데 북한 주민들 우리는 사실 요즘에 택시 타면 카드 결제 많이 하시고 네. 예, 뭐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네,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고 그렇잖아요. 예. 북쪽 주민들 경우에는 다 현금으로 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최근에 하실까요? 예. 카드도 봤어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 예. 카드가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카드도 받는답니다. 야, 그럼 카드 이렇게 결제기가 그 안에 다 있다는 네, 얘기네요. 있다는 소리죠. 야.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어요. 북쪽도. 북쪽의 경제 사정을 들어보면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속도가 이렇게 예, 만만치 예. 않은 속도로. 아마 이제 이게 소위 제재가 풀리면 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아마 변할 거로 전 보고 있습니다. 예, 변화상이 딱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 진 대표께서 사실 이 택시를 타고 평양 호텔까지 가셨죠? 네, 평양 그렇죠. 호텔까지 들어갈 가시는 때. 동안 쭉 촬영을 해오셨는데 네. 저는 그 택시에서 찍으신 바깥 풍경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예. 너무 평양 시내 모습이죠. 꼭 평양의 예. 봄 모습이 이런 또 거구나. 요때의 모습입니다. 예, 어떤 걸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습니까? 하여간 뭐 평양 처음 갔을 때나 뭐 지금이나 가장 또 새롭지요.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 쉽게 이런 곳인데 하여간 깔끔해요. 도시 자체가 정말 깔끔하고 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이제 봄에 왔으니까 이제 저긴데 도시에 숲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숲 속에 도시가 있다. 평양은 이렇게 숲이 많나 보네요. 예, 숲이 많습니다. 녹지가. 그리고 평양이야말로 계획 도시 아닙니까, 사실. 지난 전쟁 시기에 뭐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 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를 한데 이건 뭐 정설이겠죠. 뭐 이게 아니고 당시 전쟁 시기에 평양 시민이 한 4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네. 미군이 폭격기에서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폭탄 수가 총알이 아니고 42만 발이었다고 그럽니다. 인구보다 많은. 폭탄이라는 것이 뭐 반경 뭐 수십 메다를 다 재로 만들어 버리는데 진짜 그래서 전쟁의 아픔이 이런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더욱이 우리 민족 간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거 또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평양이 이렇게 시내에 그렇죠. 촬영해 오신 걸 보면 계획 도시 느낌. 그래서 완전히 잿더미에서 새롭게 이제 소위 일떠 세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순전히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라서 정말 깔끔하고 정갈하고 아마 이 건축 도시 이 학을 연구하는 이 분들도 아마 이제 평양이 아주 그 연구 대상 아주 가보아서 이제 할 곳 건축이라든지 이런 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또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깔끔함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갈치우면서 촬영하실 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네. 봄이 이런 거구나. 예, 맞습니다. 봄이 그곳에도 있구나. 이런 거를 또 많이 느껴봤는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도로에 옆에 이제 가시면서 촬영을 하셨잖아요. 차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도로에. 많아졌어요. 예. 네. 차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가는데 보니까 제가 좀 항상 가보고 싶어 하는 옥류관도 막 보이고. 네, 옥류관 그때 아마 갔을 거예요. 예. 또 어디 지나가셨었죠? 뭐 보통문, 예. 뭐 대동문, 뭐 이렇게 그 이제 문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남대문, 뭐 동대문처럼 평양에도 이렇게 문이 있고 뭐 유경 호텔 어디서나 보이는 큰 건물 105층 이 건물 이제 거의 완된 것 같아요. 외경이. 그리고 뭐 이제 뭐 천리마 동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봄에 그 살구꽃 핀 칠성거리 뭐 이렇게 모란봉 공원 주변 뭐 보통강 주변에 이렇게 또 꽃 이런 핀 이제 뭐 또 버드나무가 많습니다. 평양이 예. 류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버드나무 예, 유자 버들 쓰는군요. 유자 해가지고 예. 류경이라는 말이 평양이 버드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고 그 버드나무에 그 파릇파릇하게 그 물오른 그 파란 모습들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딱 좋은 시기에 가셨네요. 네네.
먼저 온 통일 이야기 KBS 통일 사용 설명서 통일TV 진청규 대표와 함께 오늘은 북한 주민들의 이동 수단 중에 하나인 택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양 택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조금 더 있어서 여쭤볼게요. 네. 택시 여러분이 이용하신다고, 여러 북한 주민들이 이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그 중에서도 뭐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물어봤어요. 예. 4, 50명 탄다는데 주로 누가 탑니까? 기가 막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강연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무거운 짐을 든 분들이나 또 몸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지방에서 와서 이제 평양의 경우 평양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좀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 우리 이 기자께서는 정답이네요. 우리 이 기자께서는 왜 택시를 탑니까? 그죠. 저희도 뭐 짐 많을 때, 바쁠 그 때, 네 길 모를 가지 때. 이 카테고리 네 가지 부류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저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저도 지방 갈 때 말이죠. 이제 강연 가면 이제 역에서 내려서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갑니다. 왜? 길을 모르니까. 처음 가니까. 네. 그리고 시간이 늦어서 네. 오늘도 바로 제가 이제 전철역에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사실 바쁘신 좀 늦어가지고 분이니까. 빨리 오려고. 네. 그렇지 않으면 좀 천천히 올 텐데.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었거나 음. 또 내 다리가 불편해, 몸이 불편해. 이래서 택시를 탄다는 거예요. 정답이네요. 예, 그러니까 택시의 존재의 이유. 북쪽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늘상 통일 TV에서도 이제 추구하는 바가 바로 다르지 않다. 네.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달리 이게 분단돼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같다. 예. 같은 민족이다. 밥 먹고 그렇습니다. 잠자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정말 기본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다. 기본적인 일상이야 사실 다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택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 좀 약간 남과 북의 공통점을 조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만 네. 저희 이제 또 택시 시스템이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휴대폰 앱으로도 막 택시를 네, 호출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좀 생겼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길거리에서 보통 빈 택시 있으시면 네. 잡아서 타기도 하고 네. 평양의 택시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주로 길에서 많이 이렇게 그렇죠. 잡아서 많이 타시나요? 이제 주로 이제 손님이 있는 곳에 택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켓, 상점 앞에 이제 무거운 짐을 들거나 뭐 역 그리고 무슨 극장, 옥류관 냉면집 앞에도 택시가 뭐 한 2, 30m가 줄 서 있습니다. 유명 음식점 앞이니까요. 예, 바로 제 책에도 썼어요. 네. 그 사진을 쓰고 저 놀랍다고 해서 썼는데 손님이 있는 곳에 택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이에요. 네. 오늘 계속 정답만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또 지청희 밤에 대표. 북쪽에 통행 금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통행 통행 금지는 금지요? 아시죠? 네, 통행금지 알죠. 예전에 있었어요. 네, 저희 시기에 정말 북쪽에도 없지 않을까요? 없어요. 그쵸. 통행 금지 네, 없습니다. 밤에 놀아야죠. 밤에도 택시가 있어요. 밤에는 이제 네. 또 야간 아까 요금도 네, 있고 네, 했으니까 맞습니다. 또 돈을 또 새벽 많이 2시, 버실 수 있는. 3시에 저 이렇게 호텔 이렇게 창문에서 보면 꼭 서너 대씩 이렇게 있습니다.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평양에 계신 주민들도 바쁘시고 네, 또 필요한 분들이 밤에 있으니까. 밤에 어디 가셔야 될 네.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 그 진 대표께서 찍어온 영상 중에 이제 보니까 막 그렇게 지나가는 택시도 있고 손님들이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손님 기다리는 택시가 쭉 서 있는 것도 네, 보이거든요. 네. 많이 서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어딘가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평양 극장에서 공연이 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다. 이제 아는 거죠, 이분들은. 거기 손님이 많으니까 뭐 한 1,000여 명, 2,000명 동시에 나오니까 뭐 바쁜 사람들, 급한 사람 택시를 타겠다고 한 2, 30m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걸 이제 좀 그런 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역 앞이라든지 네. 지하철역 앞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상점 앞에, 마트 앞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큰 식당 앞에, 호텔 앞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곳에서 택시가 꼭 있습니다. 영상 찍어오신 거 보니까 주하고 피 이렇게 써진 곳이 있었어요. 네, 주차장. 주차장이죠. 파킹 나시죠? 예. 네. 그것도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그러면요. 주차장에 쫙 택시. 거의 네, 다르지 않아요. 저는 사실 택시 색깔이 너무 예뻐서 좀 네, 즐거웠어요. 색깔도 보면서. 다양합니다. 네. 아주 다양해요. 형형색색의 정말 택시도 있고 또 지금 스탑 사인이라고 우리 이제 멈춤 사인 있지 않습니까? 뻘겋게 돼가지고 팔각형으로 이제 스톱 사인인데 북쪽에서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스톱이요? 네, 우리는 멈춤이라고 써 있죠. 예. 어. 거기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네.
멈춤이라고 똑같나요? 서에다가 시옷 받침 섰입니다. 섰. 저 가면 못 알아듣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순 우리말인데 하여간 섰입니다. 섰. 아, 그 우리 표시가 스탑 사인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또 이렇게 다른 게 있네요. 네. 소소한 재미를 찾아볼 수 있는. 오늘은 저 북한의 택시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저희가 평양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러군요. 또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통일TV 진청규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